파울 첼란. 언어의 폐허 속에서 20세기 어떤 언어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말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 단 한 줄의 시를 건져 올린 사람이 있었다. 파울 첼란.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 시인의 이야기다. 파울 첼란은 종종 난해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작품을 번역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오늘 지구촌 문학기행에서는 그런 본격적인 문학 담론보다는 첼란의 언어가 지닌 조용한 울림과 치유의 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한다. 복잡한 해석을 내려놓고 그의 시 앞에서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으로 안내한다. 파울 첼란은 1920년 루마니아 부코비나에서 태어났다. 여러 민족과 언어가 뒤섞여 살던 공간. 독일어, 루마니아어, 이디시, 우크라이나어가 한 거리 안에서 흔들리던 도시. 그러나 유럽의 그림자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다. 첼란에게 독일어는 가해자의 언어이자 동시에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결된 언어였다. 이 역설 속에서 그는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다. 부서진 언어의 파편을 주워 모으듯이. 우선 첼란의 모국어로 그의 시를 한 편 읽어본다. 팝송을 영어로 따라 부를 때 뜻은 몰라도 느낌이 먼저 왔던 것처럼 첼란의 시도 독일어의 리듬을 먼저 들어보면 훨씬 편안하게 다가온다. 첼란이 1950년대에 쓴 시 코로나는 우리가 아는 질병과 무관한 빛의 둘레라는 오래된 의미를 가진 제목이다. Es ist Zeit, dass es Zeit wird. Es ist Zeit. Es ist Zeit, dass der Stein sich zu blühen bequemt, dass der Unrast ein Herz schlägt. Es ist Zeit, dass es Zeit wird. Es ist Zeit. 때가 되었다. 시간이 시작되어야 할 때가 시간이 되었다. 돌이 꽃을 틔우려는 순간, 불안이 한 개의 심장을 두드리는 순간, 때가 되었다. 시간이 시작되어야 할 때가 시간이 되었다. 방금 들어본 Es ist Zeit는 때가 되었다라는 간단한 뜻이지만 첼라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시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표현한다. 특히 문장마다 Zeit처럼 가군으로 쓰인 T와 D 같은 트 발음이 시계 초침처럼 탁 끊어지며 시간의 맥박을 만들어준다.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도 반복되는 트 소리에서 첼란 시 세계의 리듬을 느낄 수 있다. 첼란에게 시간은 단순한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시간,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시간, 사랑이 피어나는 시간이다. 첼란의 시는 난해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난해함은 기교가 아니라 상처였다. 단어들은 짧고 문장은 부서져 있으며 의미는 흔적처럼만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언어는 이미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소 이후의 언어, 침묵 이후의 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언어. 첼란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어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라 부제를 통해 말하는 방식을 듣는 일이다. 죽음의 푸가는 첼란을 세계 시단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 우리는 새벽에 검은 우유를 마신다. 이 한 문장 속에는 생존과 죽음, 언어의 파괴와 반복이 모두 들어있다. 이 시는 표현이 아니라 증언이다. 그리고 첼란은 평생 증언할 수 없는 것의 증언자로 남았다. 죽음의 푸가와 마찬가지로 시집 양귀비와 기억에 수록된 프랑스를 기억하며에는 전후의 상실과 되돌림 없는 시간이 담겨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 이곳을 떠났고 그때 본 것들은 모두 다른 얼굴이 되었다. 이름을 잃은 거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계절, 그리고 우리를 남겨두고 저만치 멀어지는 시간.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의 주인은 이미 여기에 없다. 전후 유럽에서 첼란이 살아갈 길은 많지 않았다. 그는 파리로 가서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번역가로 일했다. 릴케, 발터 베냐민, 오시프 만델 슈탐 등 고독한 영혼들을 번역하면서 다시 말하기의 방법을 배워갔다. 사랑도 있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시란 타인에게 건네는 손이다. 그러나 그 손은 때때로 닿기 직전에 흔들리곤 했다. 눈의 침상은 첼란의 핵심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시로서 죽음과 침묵, 언어의 잿빛 이미지를 상징한다. 나는 눈으로 덮인 자리에서 잠들었다. 말들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의 그림자를 다시 보았다. 세상은 조용했고 눈은 나를 덮어 사라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언어는 잿더미에서 시작된다. 첼란의 언어는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거의 없음에 가깝다. 하지만 그 없음 속에서 그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다. 언어는 다시 태어난다. 잿더미에서, 침묵에서, 상처에서 첼란은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어 자체로 보여준 시인이었다. 어느 한때에서는 삶의 한순간이 남기는 여운이 감돈다. 어느 한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웠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거기 남겨진 빛은 아직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 1970년 첼란은 센 강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말의 가능성이다. 우리가 다시 말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가 남긴 작은 언어의 조각들. 파울 첼란, 상처난 시대의 가장 조용한 증언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시인. 오늘 그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첼란의 언어는 때로는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꽃처럼 아주 조용하게 우리를 찾아온다. 다시 직접 들어보자. Ein Körnchen Licht im Dunkel behalten. Ein Körnchen Wort, das uns findet. 어둠 속에 간직한 작은 빛 하나,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말 하나. Ein Körnchen은 조그만 알갱이, 작은 씨앗이라는 뜻이다. Ein Körnchen Licht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간직한 작은 빛, 그리고 Ein Körnchen Wort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작은 말 하나를 뜻한다. 첼란은 이렇게 아주 작은 단어들을 통해 상처 속에서도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조용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첼란의 빛, 말, 어둠이라는 핵심 테마가 농축되어 있다. 첼란의 시는 화려하게 말을 건네지 않는다. 오히려 거의 침묵에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작은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건넬 뿐이다. 하지만 그 한 단어가 때로는 우리가 다시 길을 찾는 빛이 되기도 한다. 전쟁과 상처, 상실과 기억 속에서도 첼란은 끝내 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시란 타인에게 건네는 손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의 시가 남긴 작은 빛 하나리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파울 셀란, 부서진 언어 속에서도 끝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민 시인. 다음 시간에도 지구촌 문학기행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언어, 또 다른 한 줄의 빛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